이사 예정일 3주 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사건 처음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설마 그게 가능해? 싶으실 거거든요. 이삿짐 센터 계약금까지 넣고 아이 어린이집까지 알아봐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죄송하지만 전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까지 받아놓은 집주인이 고작 열흘도 안 돼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 과연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계약금의 2배만 주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8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34살 수진 씨는 신축 빌라 3층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3억 2천만 원, 남편과 3살 배기 아들을 위해 무려 6개월 동안 발품을 판 끝에 드디어 찾아낸 집이었어요. 현장에서 계약금 3,200만 원을 건네자 58살 집주인 박영수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입주 예정일은 9월 15일. 수진 씨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에 50만 원 계약금을 넣었어요. 3살짜리 아들이 다닐 어린이집도 새 집 근처로 알아봤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집주인에게는 계약 종료 통보도 이미 해둔 상태였습니다. 새 출발을 꿈꾸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8월 25일 박영수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사정이 생겨서 전세 계약을 취소했으면 합니다. 수진 씨는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계약서도 썼고 계약금도 받았는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박영수 씨는 계약금의 2배인 6,400만 원을 줄 테니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계약 직후에 더 높은 전세금을 제시한 다른 세입자가 나타난 겁니다.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놓으면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박영수 씨는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계약금의 배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수진 씨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계약 종료 통보를 해버린 터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9월 15일까지 새 집을 못 구하면 3살짜리 아이와 함께 말 그대로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비슷한 조건의 집을 찾아봤지만 단 3주 만에 매물은 씨가 말라 있었고 같은 지역 전세가는 어느새 3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수진 씨가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하자 박영수 씨는 법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주면 해약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8월 30일 수진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일 수진 씨는 박영수 씨를 상대로 전세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법 저백 65조라는 조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낸 쪽은 그 돈을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쪽은 그 2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흔히 계약금 배액 해약 조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조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수진 씨가 이삿짐 센터 계약금을 내고 현재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가 법적으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가? 만약 해당한다면 박영수 씨는 더 이상 배액을 줘도 계약을 깰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집 계약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것저것 움직인 상황, 상대방이 갑자기 딴소리를 해올 때 나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먼저 수진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수진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50만 원 계약금을 지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종료 통보도 이미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 착수예요. 게다가 입주일까지 겨우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뒤집는 건 3살 배기 아이를 둔 가정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같은 지역 전세가가 3주 만에 3천만 원이나 올랐으니 계약금 배액인 6,400만 원을 받아도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약 후 단 8해 만에 돈이 더 되는 세입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해약을 통보한 건 신의성실 원칙, 쉽게 말해 사람 간의 믿음과 성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겁니다. 박영수 씨 쪽 주장도 들어봐야겠죠. 박영수 씨 측은 민법 저백 65조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니 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수진 씨가 한 이삿짐 센터 계약이나 어린이집 알아보기 같은 행동은 법적 의미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그냥 사전 준비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6,400만 원이면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더 좋은 조건의 계약 기회를 포기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진 씨 승소와 박영수 씨 승소 중 여러분의 판결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도 함께 공개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 판사의 판단이 일치할까요? 자, 이제 진짜 판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수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출발점은 민법 저백 65조의 정확한 해석이었어요. 이 조항에는 분명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진 씨가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것,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마음속 준비가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행 착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6-5342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명시했고요.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계약금 배액 조항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양쪽에게 유연하게 계약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면서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박영수 씨가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 해도 그 권리 행사 방식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면 이건 권리 남용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마지막 문장이 정말 묵직합니다. 계약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약의 구속력이며 법은 약자의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재판부는 박영수 씨에게 수진 씨에게 전세집을 인도하고 소송 과정에서 수진 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350만 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 계약 이후 이삿짐 센터 계약을 하거나 현재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그 내역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사본, 이삿짐 계약서, 이 3가지가 법정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라면 계약 후에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바꾸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움직인 상황이라면 배액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수진 씨처럼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상황,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계약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